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육친 심화 조금 한 칸 더 들어갔죠. 육친 2의 식상에 관한 내용을 잠깐 했습니다. 동부산대학교 풍수명리 복직과 보충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뭐 이런 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풍수 명리에 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2020년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 2급 자격증이 또 나가거든요. 그리고 명리 풍수, 특히 이제 명리 부분은 제가 주로 담당을 하는데 여러분들 2년 정도 동안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대한민국 80% 이상 상위 이쪽에 80% 이상은 제가 장담해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또 실제 현장 술적으로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거니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했죠. 남명의 식신생제. 자, 우리가 육친을 구분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초 수업에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음양은 동정이다. 오행은 생장화수장이다. 그랬죠. 이 음양이 동정이라는 게 사주명리를 보는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게 뭐였습니까? 천간은 동이고 지지는 정이다. 천간이 양이고 지지는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간은 동이니까 에너지죠. 기적으로 뿌려지는 거고 지지는 질이죠. 질, 형질. 얘는 음이니까 정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가 끌고 간다고요? 시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대운이 끌고 가고 세운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주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체가 운명이라고 얘기하듯이 사주 자체는 그 자체로 음이에요. 그죠? 이렇게 음양은 우리가 명리 부분에 있어서 계속 체용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도 낙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하도는 체고 낙서는 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을 가지고 통변을 하죠. 그래서 구공을 가지고 보고 그게 발전돼서 뭐 기운둔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음양의 논리가 동정의 논리 하에서 계속 이렇게 켜켜이 청청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음양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음양에 관한 정리가 처음에 좀 제대로 잘 되어야 나중에 명리를 통변할 때 다 씁니다. 이 음양이 명리학 기초 이론에서 그냥 음양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통변 단계에 가서도 음양의 논리가 기초로 베이스에 깔려서 가장 큰 어떤 선결 조건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다 보는 거예요. 격국도 그렇고 우리가 상신도 그렇고 이 통변이 전부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그게 내 명리학에 관한 통변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쭉 통변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토막 이렇게 나 있는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다 되면서 서로 설명이 되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신과 상관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하는 애가 식신상관이지만 그렇게 내가 생하는 걸로 구분하는 것은 오행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 육친 이전에 뭐요? 음양의 구분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하고 음양이 같은 애가 비견이고 식신이고 편재고 편관이고 편인이다. 그러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행의 구분에 따른 육친, 생하고 생을 받고 극하고 극을 하고 이걸 떠나서 음양이 같다는 데 있어서 나오는 논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논리가 뭡니까? 일방적이다, 객관적이다, 쌍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논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고 봐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식신은 생재지구다. 재를 생하는 도구인데 식신상관 자체가 모든 재성을 생하기 위한 활동이 식신생재 식신상관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 식신상관은 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표현들, 그게 설사 재물을 생하는 활동에 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신상관은 내한테서 나오는 모든 기운들입니다. 그런데 식신은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오는 거고, 상관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쌍방적으로 나오는 기운이다. 그래서 그거를 식신과 상관, 일방적인 거와 쌍방적인 거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 그래서 식신은 생재의 성향이 어떻다고요? 자, 소극적이고, 그죠? 일방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래서 기분 내키면 여자한테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상관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기분 안 나쁘도록 그때그때 잘 맞춘다는 거죠.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저 상대방한테 잘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한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기본적인 목적은 생재죠. 그 생재가, 식신 상관은 생재지만 그 결국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비견인 내가 취하는 거죠. 내가 죄를 취하기 위한 활동이죠. 그 식신 상관이 유무 감각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유무 있는 남자 좋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게 보면 식신 생재를 잘하는 남자,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여자한테 잘하지만 대외적으로 사회활동하에서는 뭡니까? 돈 잘 버는 남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좋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식신하고 상관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생재를 할 때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비율을 맞춰서 그 생재를 잘 할 수 있는 글자는 상대적으로 상관이다. 이해되시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취향이나 분위기, 성향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 식신은. 상관은 안 그렇다고 했죠. 여자의 감정을 잘 맞춥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그랬죠. 상관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따르고 또 바람기 또 있다. 이게 나중에 편재하고 상관하고 이 비교를 하면 또 달라져요. 상관은 거점을 두고 무드발식으로 계속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편재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딱 옮겨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넘어가면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편재적인 방랑기가 있는 여자보다는 정제적인 안정감이 있는 여자를 더 선호한다.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내가 극하는 거는 양대양, 음대음이 심하게 극하죠. 그래서 거기를 편관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내가 생해줄 때는 기운은 음양이 다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내가 간목이라고 하면 병화, 정화가 있다고 하면 이쪽이 훨씬 더 기운을 많이 빼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둑, 그 기를 도둑질 해간다 할 정도로 많이 빼간다. 그러면 상관은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무토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얘는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할까요? 기토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그래서 식신은 내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됩니까? 정제적인 성향을 더 좋아하도록 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상관은요, 더 많은 돈, 편재적인 성향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주구조에서 상관과 편재 이런 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애하기는 굉장히 좋은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자한테 객관적으로 상방적으로 아주 잘하죠. 그리고 편재성이 있기 때문에 기분파죠. 물건 골든벨도 편재가 울린다 그랬잖아요. 예, 기분 좋을 때는 잘 쓴다는 말이죠. 연애할 때는 좋잖아요. 그게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집안을 건사를 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연애할 때는 괜찮죠. 자,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 식신은 식신상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재를 생하고 그죠? 식신상관이 사주에서 재성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 봅니까? 관을 극합니다. 근데 이게 편관을 극하면 괜찮은데요. 정관을 극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상관이 경관하면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경관 하면 위화백단이다. 화가 100가지로 일어난다. 100가지 화의 100가지 단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면 상관경관했다고 하면 관제, 소송 뭐 이런 거 시끄러움, 구설수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는데 또 이게 자평진전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편관은 그걸 하면 아주 좋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편관은 흉신이기 때문에 사흉신에 속하거든요. 사흉신 격이 될 때는 그걸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비견급제, 식신상관, 재관인 이런 식으로 끝을 탁 건드렸더니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죠. 자, 비급이 있고 여기 식상이 있어요. 그죠? 재가 있는데 이 재가 없다고 하면 얘는 관성을 이렇게 극합니다. 그죠? 관을 극하는데 관은 나를 규율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규칙이나 법률이나 경찰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학생인 경우에 엄마나 아버지가 엄마는 인성이고 아버지는 재성이죠. 엄마나 아버지가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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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관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나를 규율하는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엄마는 아버지는 재성인데 그죠?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치면 인성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하는 건 배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뭐 불합리하게 규제를 나한테 가한다 이러면 비견이나 급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비견급제는 태생적으로 관이 극을 받기 때문에 그냥 나를 좀 그냥 냅두지 왜 이렇게 자꾸 간섭하냐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급제 같은 경우는 당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식신상은 안 그래요. 태생적으로 관을 극하는 애죠. 그러면 내 사주에 식신상관이 있는데 관이 불합리하게 나를 이렇게 극을 하면 이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극을 해버립니다. 이 극을 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극상, 대든다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자, 직장인이라면 눈치 없이 대든다. 누구는? 식신은. 상관은 어떨까요? 눈치 있게 대들죠. 그래서 상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 지는 싸움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상관이고 뭐 내 위에 사수고 안 가리는 거죠. 그냥 툭 말 던져버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남의 눈치를 상대적으로 덜 보기 때문에, 왜? 이 식신은 나하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내 생각이 곧 네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자, 제멋대로 기분 나면 덤비니 아무래도 대응력이 약하다. 상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쌍방적이기 때문에 딱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사의 기를 죽이는 데는 약하다. 그러니까 대들었는데 그 대든 게 효과를 보인다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관에 비해서 식신은 떨어진다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니까. 근데 상관은 어떻게 해요? 아주 대응을 잘 하죠. 주위에 여건도 만들고 명분도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때려버리니까 진짜 제대로 한 방 날리는 거는 상관이죠. 됩니까? 자, 그런 형태가 되더라. 자, 또 식신은 상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둔다. 극관성, 관을 극한다는 의미는 내 명함을 깬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남편을 쳐낸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거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식신이나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괜히 남편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지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렇게 좀 잘생겨 보이는데 식신 상관운이 들면 갑자기 남편이 오징어로 보인다든지,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텔레비에 나오는 잘생긴 탤런트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남편은 왜 이렇지 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싫어지는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식신이나 상관의 감정 운이 왔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남자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식신이나 상관운이 딱 들면요, 집에 와서 내 투덜거립니다. 누구 욕을 하면서.
회사나 직장 상사 욕을 하면서 아 이거 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때려치우든지 어떤 수를 써야지 하면서 식신상관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이니까 그죠? 새 일을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새로운 직장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구조를 모색을 하는 게 식신상관의 운이 되죠. 근데 그 하기 전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직장을 때려치워야 되죠. 그 과정이 식신상관의 기운이라는 거죠.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딱그 식상운이 됐을 때 남자가 식상운이 됐을 때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딱 그때 그 해가 딱 되면 입춘 지나서부터 이제 월통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거죠. 직장에 대한 불만, 내 위에 사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든지 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 명암을 깨기 전의 징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식신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해버린다는 거죠. 상관은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그 다음 옮겨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돌발적이다. 준비성이 부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정적이다. 뭐 이런 형태에서 그만둘 확률이 크다. 식신은 상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것을 챙기는데 약하다. 예. 그냥 내가 우리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약간 4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소극적인 생재고 수동적인 생재고 감정적인 생재고 꾸준하지 못한 생재고 재성에 대한 끈질긴 집착이 약하다. 누구에 비해서? 상관에 비해서. 식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제가 비겁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돈에 대해서 깔끔을 들고 비경급제는 기본적으로 재를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돈에 대한 포기를 빨리 해버리죠. 그죠? 또 인성은 어떻습니까? 인성은 식상을 극하잖아요. 인성이 식상의 관성이죠. 식상을 컨트롤하면서 눌러버리니까 식상이 못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생재하는 행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성이 흉하게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 달라는 말도 못 하는 거죠. 서비스업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인성이 강하면. 그죠? 에헴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데 인성은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자병, 공주병이라고. 그런 성향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데 상대적으로 식신하고 상관을 비교할 때 약한 거지 식신도 생재하는 도구로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들어야 됩니다. 예. 자, 감정대로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남편 또는 애인에게 눈치 없이 대들기 때문에 왜? 내 감정에 내가 충실한 거죠. 일방적이고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툴 확률도 커지겠죠. 또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 눈치를 안 본다. 감정적으로 준비 없이 덤비니 대응력이 약하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이혼을 할 수도 있다. 그죠? 자, 감정적, 돌발적. 자, 상관인 여자가 이혼을 준비해서 하면요, 무섭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전화 녹음, 사진,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집에 와이프가 상관이 있는지.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일들을 안 만들도록 나이가 들면 그렇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더 생긴다. 시대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1984년부터 84가 이 갑자년이거든요. 이때가 하원갑자가 시작됐습니다. 갑자는 정확하게 180년을 돌아야 제자리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돕니다. 구궁을 돌려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구궁에서. 그래서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1984년부터 2043년이 개해입니다. 그리고 2044년이 다시 갑자가 들어오는데 그때가 상원갑자가 진행이 됩니다. 예, 상원갑자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몇 년 남았나요? 44년이라고 계산하면 19년이니까
25년 남았나요? 25년.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5년이 지나서 40대인 분들이면 희망을 가지고 사셔도 되는데 25년을 더해가지고 40대가 안 되고 거의 6, 7, 80대가 되는 분들은 뭐 이번 생은 그냥 포기를 하시고 사는 게 맞다고 보죠. 그죠? 여자한테 잘하세요. 네. 자, 이혼 합의금을 챙기는데도 상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네. 이 식신상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앞에 식신을 했죠. 상관은 음양이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글자가 보면 이 정관을 상한다. 이 관은 여기는 정관을 얘기하거든요. 이 정관을 상하는 글자 기분 찝찝하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정관의 칠살이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정관의 칠살. 그러면 요 상관의 칠살은 누굽니까? 정인입니다. 그죠?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극하는 애는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편관은 칠살이라 한다. 그럼 이 칠살의 칠살은 누굽니까? 칠살의 칠살은 식신이다. 그죠? 그래서 이름에 먹을 식자를 더 넣어놓은 거죠. 아, 나는 먹을 복이 많아. 예, 식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신의 칠살은요, 편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효신이라고 하죠. 효신이라고 하고 우리가 편인은 도식, 편인도식 이렇게 얘기하죠.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밥그릇을 엎는다. 밥그릇을 엎어버린다는 말은 더 이상 못 먹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편인도 여러분들 나중에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예, 나를 생각해 주는 건 맞는데 편인은 양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견급제, 식신상관, 재관인이 이렇게 오각형의 모양으로 있지만 각각을 또 나를 비견으로 둔 상태에서 각각의 글자들을 비견으로 놓고 또 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논리입니다. 그래서 상관은 내가 생각하는 오행인데 음양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다. 그래서 근데 이 상관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적이고 객관적이고 상관적이고 쌍방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비상하고 어떤 객관적으로 사태 파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잘 읽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모방도 잘하고 창의력도 좋아요. 본래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방도 잘할 뿐더러 그걸 바탕으로 내 거를 소화를 시켜서 내 거로 만드는 능력도 굉장히 좋죠. 그게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든 것 중에 앞에 있는 글자가 전부 일간이다. 그래서 갑이 정을 만난 것. 목생화죠. 전부 목생화인데 음양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을이 병을 만난 것. 그죠? 쭉 그런 형태가 됩니다. 또 병이 기를 만나고 정이 무를 만나고 무가 신을 만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나중에 결국은 격국을 봐야 통변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사주를 만세력을 기준으로 이제 사주를 명조를 만드는 걸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다 만세력을 보고 찾고 대운을 다 붙이고 대운수를 붙이고 다 해놓고 난 뒤에 완성된 표를 가지고 딱 보고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어째라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죠. 말을 하는 제일 처음은 뭡니까? 어떤 일간으로 몇 월 달에 태어났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어떤 일간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하나가 일간이 되죠. 그 일간이 몇 월에 태어났다 하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요게 신법 명리학이 들어와 가지고 서자평 신법 명리학이 들어온 뒤에 우리가 격국, 소위 말하는 격국의 첫 시작이 그겁니다. 어떤 일간이 몇 월에 태어났느냐 하는 게 격국의 시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이 몇 월이 월지죠, 그죠? 월지의 지장간이, 그죠?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는 애가 이 사주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게 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월요일분야와 지장간을 구분해야 된다. 격국에는 월요일분야로 보는 게 아니고 지장간으로 보는 거다 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 옆으로 말이 좀 샜는데 다음 시간에
상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